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이번 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슈퍼 위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력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트위터 로고가 변경이 되었어요.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하나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다우가 0.52% 오르면서 나스닥 대비 더 잘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다우가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유가 상승이 다우 상승에 밑거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가운데 다우와 관련된 금융권이라든지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서 다우 지수 상승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2분기 잠적 실적을 공시한 쉐브론은요, 에너지 기업이죠. 순이익이 전년보다는 감소를 했지만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오늘 주가가 2% 이상 올랐어요. 국제 유가가 지금 3개월 만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 가격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200일 이평선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중장기 상승 추세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나스닥이 14,000선을 지켜내고 있지만 좀 약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 나스닥의 갈림길이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자, 빅테크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나스닥 주가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이 되겠습니다. 금주 26일 FOMC 회의에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한 새벽 3시 정도에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건데요. 자, 이번 달은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어요. 역시나 중요한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인상 신호를 줄 것이냐, 아니면 인상 종결 신호를 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있죠. 이분께서 이번 인상, 그러니까 7월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 3에서 3.5%대 물가를 보여주면서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회의가 9월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충분히 동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금일 맵을 보시면요, 역시 다우와 연관된 에너지 주식들 파이낸스 쪽이 괜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테슬라는 최근 10% 이상 급락을 보인 다음에 오늘 3.48%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인도 공장 설립에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호재도 나오면서 오늘 주가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높게 솟구쳤다가 좀 상당히 가라앉은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14,000선을 꾸역꾸역 지켜내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최근 다우하고 러셀 2000과 같은 중소형주의 반등이 나스닥 빅테크보다 큰 모습입니다. 나스닥의 방향성은 이번 주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그 이유는 25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모레까지 슈퍼 위크이기 때문이에요. 자, 26일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빅테크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돼요. 자, 이번 달 스케줄을 보면요. 자, 25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내일이 됩니다. 수요일 26일에는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고 FOMC 회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28일에는 미국 PCE 지수, 물가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정말 슈퍼 위크 오브 슈퍼 위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테슬라를 제외하고 5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실적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애플을 제외하고는 자, 2분기 실적의 컨센서스가 전분기 대비 그리고 작년보다도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글도 지금 보시면 이 하늘색 동그라미가 EPS 컨센서스인데요. 기관들의 전망보다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다른 분기들보다 전분기보다 높은 모습,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분기보다 높은 모습,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지만 애플의 경우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런 광고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AI 붐이 있었죠.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나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애플은 어쨌든 디바이스 판매에 따른 실적이 크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낮은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애플을 제외하고는 다 괜찮은 모습인데 애플 역시 컨센서스가 이렇게 낮다면 어닝을 비트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실적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 문제는 가이던스가 되겠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EPS, 좋은 매출액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3분기 생산량이 좀 빠질 수 있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 자체도 괜찮았지만 2분기 매출액 예상치가 상당했었죠. 2분기 매출액 예상치가 기존 예상치 대비 50%를 초과하는 수준. 그러니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충격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개 기업들도 역시 가이던스가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아마존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리면서 AWS, 그러니까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AI 관련된 실적 예상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이던스가 나오면 상당히 나스닥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빅테크 큰형님들이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서 나스닥 주가의 상승에 힘을 좀 보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FOMC 회의가 되겠습니다. 나스닥 주가는 이 금리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의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더디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이번 달 7월 26일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해 보입니다. 98.9%고 동결 가능성은 0%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0.2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 이 다음 해인 9월달, 11월달, 12월달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가 되겠는데요. 일단 확률 자체는 좀 더 올라간 모습이에요. 전에는 뭐 25%대였는데 지금 한 33%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확률은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달 금리 인상 이후에 동결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뭐 61%에서 80%로 높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연준 파월 의장의 이번 FOMC 때 발언이 중요하겠습니다. 7월 26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사뭇 궁금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 예상으로는 연준은 연내 2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하반기에 2차례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저희 뇌피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나스닥 주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예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들이 얼마나 힘을 내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주가 변동성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는 뭐 실적 발표 전에 299불까지도 찍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250, 한 7, 8불까지도 떨어졌었어요. 한 40불을 내어주긴 했는데, 자,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3.48% 오르면서 거의 270불대까지 다시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완전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겠고요. 이번 주 슈퍼 위크이기 때문에 연준의 매파적인 신호라든지 빅테크 큰형님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일단 제 내피셜로는 한 245불 사이에서 285불 사이를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더라도 한 240에서 245불 때 여기에서는 지지를 한 차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요. 여기서 빅테크 큰형님의 좋은 실적과 연준 파월 의장이 연내 더 이상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 라고 이번 FOMC 때 얘기를 해버리면 주가가 또 크게 껑충 뛰어오르겠죠. 그러면은 한 285불에서 290불 때까지도 반등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오늘 주가 반등에는요, 이 뉴스가 또 호재로도 작용한 것 같아요. 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영업이익률, 즉 마진율이었죠. 영업이익률이 9.6%가 나오면서 좀 실망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차량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길게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길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제 로이터 통신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테슬라 측이 이번 달 말에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내가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상무부 장관과 만나서 24,000불짜리 차량, 그러니까 우리도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 차량에 관련해서 인도에다가 공장을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미 일론 머스크와 모디 총리가 미국에서 회동을 하기도 했죠. 저번 달에 했었습니다. 그때 뭐 회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론 머스크 표정이 너무나도 밝고 좋았죠. 확신에 찬 어조와 표정으로 테슬라는 인도에 공장을 짓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도는 14억 인구가 넘는 세계 최고의 인구 보유 국가로서 인도 자체의 시장도 크지만 워낙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수출 기지로서도 안성맞춤이에요. 자, 그리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유럽에도 공장이 있는 테슬라인데 그 사이에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최적의 위치가 될 수 있겠죠. 지정학적으로 최고의 위치가 되겠다. 자, 그리고 어쨌든 24,000불짜리 차량을 생산하려면 제조 원가가 무척 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멕시코가 최고의 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생산 비용 자체를 대폭 낮춘 저가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지적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오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연말 이내에 인도 공장 설립과 관련된 확정 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 계정을 보면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중세 갑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일론 머스크의 얼굴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 X라는 글자로 바뀌었어요. 이 X가 뜻하는 게 바로 트위터가 되겠습니다. 트위터는 기존 이 파랑새나 이 하얀색 새를 상징하는 모양을 보여주었죠. 트윗이라는 말 자체가 이 참새가 짹짹거리는 소리를 트윗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X라고 이게 바뀌었어요. 트위터의 로고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트위터 본사에도 이렇게 X라고 조명을 비추기도 하고 있네요. 자,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달에 트위터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큰 포부를 밝혔었죠. 자, 이 트위터를 모든 게 가능한 앱으로 만들겠다, 즉 X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트위터의 기존 기능이 SNS죠. 그 다음에 이커머스 기능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마존과 같은 기능이겠죠. 금융까지 들어가서 슈퍼 앱으로 변신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 트위터 로고의 변경이 바로 이 슈퍼 앱으로 변신시키고자 하는 그 초석을 다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트위터 최고 경자인 린다 야카리노 역시 로고가 이 X로 바뀐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이 X라는 앱이 전 세계 광장을 바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 생각으로는 테슬라 앱도요, 향후에는 이 X라는 앱에 편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X라는 앱을 통해서 향후에 테슬라 로보택시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로고가 바뀐다고 해서 사명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테슬라 펀더멘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면요, 테슬라와 연계된 서비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X라드 앱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X라는 앱을 통해서 옵티머스를 더 발전시키고,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 이 로봇을 더 발전시키고 옵티머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X라는 앱이 쓰일지 그런 것들이 연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생산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생산해낼 서비스들이죠. 향후에는 현재 트위터 그리고 X라는 이 앱을 통해서 옵티머스를 부를 수도 있고요,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트위터가 연내 아니면은 내년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트위터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메타의 스레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스레드 서비스가 출시하자마자 가입자 수 1억 명을 유치하면서 트위터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를 좀 타개하고자 일론 머스크도 이 X라는 앱으로 사명과 로고를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컨텐츠 생산을 넘어서서 정말 금융 서비스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은 스레드보다 훨씬 강력한 앱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와의 연계성이 되겠죠.
아무래도 테슬라 로보택시가 출연을 하게 되면요, 정말 강력한 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시너지는 어마무시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리 블랙 역시 이 X로 로고가 바뀐 것에는 테슬라 펀더멘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중요한 거는 내년까지 트위터가 흑자 전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한 자동차 매체에서 테스트를 하나 진행을 했어요. 모델 Y와 함께 안전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볼보의 XC60와 함께 이거 윈터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이 앞에 모형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냥 박스로 만든 모형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한 70m 후방에서 두 차를 달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을 잘 인식해서 이 차량이 자동으로 멈출 수 있느냐, 사고가 안 나게 충돌 방지를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볼보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볼보가 출발했는데 볼보는 가짜 차량 모형을 박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Y인데요. 모델 Y가 이제 가서 모델 Y는 지금 멈췄죠. 볼보가 지금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볼보는 충돌을 했고 모델 Y는 이렇게 멈췄습니다. 자, 어두운 눈길이었고 눈이 흩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Y는 이렇게 충돌을 회피를 했고 안전의 대명사인 볼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야가 안 좋을 때, 사물 구분이 어려울 때 진정한 AI 기술의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볼보와 같은 경우는 센서에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모델 Y는 FSD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AI 기술이 좀 더 앞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